그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출산율을 높여서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릴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근본적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되면 계속 인구도 줄고 그래서 뭐 더구나 경제활동 인구 그러한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이미 지금 매년 30만 명씩 줄고 있는데 점점 더 크게 줄어드는데 과연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늦더라도 어쨌든 근본적인 처방은 출산율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요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단편적이고 그게 지금 아직도 번지수를 잘 못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제 원인이 크게 보면 일자리 문제, 두 번째는 주택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너무 지나친 사교육 문제,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이게 막 경쟁 위주로 가고 사교육을 많이 한다고. 네 번째가 바로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특히 일과 어떤 가정, 일과 양육의 그 어떤 양립, 병립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뭐 일자리 문제는 뭐 일단 우리 고도 성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뭐 공공기관에서 예전에는 뭐 우리 남성이 군대 갔다 오면 뭐 어느 정도 뭐 인센티브를 주었잖아요. 시험 볼 때도 약간 가산점도 주고 그러다 위헌 상황이 됐는데 저는 결혼하고 뭐 출산하게 되면 다시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사기업에서도 기왕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가산점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위헌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당시에는 남성에게만 주는 그러한 혜택이기 때문에 위헌이지만 지금은 누구한테든 공평하게 다 기회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위헌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제 부동산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저는 안 된다. 제가 그거 관해서 최근에 지금 계속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일 공감 많이 하는 게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라. 뭐 어떤 분들은 막 정말 분노하면서 백약이 무효다. 이거 안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계속 안 떨어뜨리려는 결국 이 정치인들이 국민 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공무원들도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해결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구조조정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건실한 그 기업들, 건설 기업들은 해외로 또 많이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새로운 외화 자금도 끌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나머지 그리고 우리 그 투자 재원을 기왕이면 미래 먹거리로 좀 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출산율을 높일 거냐는 건데 출산율을 저는 그 우리 싱가포르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같은 LH 같은 그러한 이제 주택 토지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공공주택을 무려 전체 주택 중에 80%를 공급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싱가포르 그 국민 중에 80%는 다 그런 공공주택에서 살아요. 그 중에서 90%는 다 자가주택이고 또 사실은 자가주택이 아니라 99년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 뭐 나중에 5년 거주하면 이제 팔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6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관유 수상이 처음 이제 국가를 막 설립하던 당시부터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었어요.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 정책을 썼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이걸 뭐 임대주택 그것도 막 변두리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변방에 그냥 그 싸구려 주택만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거기가 너 살아라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곳, 정말 일자리가 있는 곳에 정말 좋은 집을 져서 젊은이들에게 그것도 결혼하고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그걸 갖다가 배정하고 거기다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계속 보조금까지도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싱가포르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관련해서 뭐 제 한번 유튜브 좀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겠고 그런 것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우리 일과 저희 교육 문제잖아요. 이미 뭐 그 하나 키우려면 4억 가까이 든다고 말씀드렸고 했는데 사교육 시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건 이제 세 번째 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은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 그래 그러면은 결혼하게 되면 그냥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 10년 만기 뭐 1억 대출을 해주마.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뭐 이자 감면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은 뭐 반액 감면 뭐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전액 이제
다 이제 감면해주겠다. 또 나경원 전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했던 분이죠. 지금 이번 의원 당선자 그분은 뭐라냐면 아예 20년 동안 2억을 장기 대출을 해주는데 거기도 뭐 아이를 낳으면 뭐 이자를 감면해주고 나중에 첫 번째 낳으면 또 뭐 일부 뭐 그 원금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 돈을 딱 일거에 결혼한 사람한테 줬어요. 1억이든 2억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 사죠. 또 집값 또 띄워요. 그래서 다 거기다 붕괴한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댓글도 다 그래요. 결국 이게 또 정치인들이 또 집값 띄우려고 하는 장난을 한다 이거. 예? 자기들 그 집값 띄우려고. 그러면은 그거 좀 주는 것 같은 마치 특례 보금자리론 줘가지고 일부 그 돈 주니까 그래가지고 시중 금리보다 좀 싸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천만 원 이득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집값이 더 많이 떴어요. 아니면 그러다가 나중에 집값이 또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건 누가 감당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요즘 해가지고 1억을 공짜로 준다 뭐 이런 정책을 또 쓰는데 1억 뭐 아이를 낳아서 1억 그럼 1억 주면 그거 가지고 아이 양육비에 쓸까요? 아니죠. 또 집 사는데 또 쓰죠. 그러지 말고 아예 그게 바로 이제 무슨 식이냐면 우리 헝가리식 그 왜 출산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헝가리식으로 하지 말고 독일식으로 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뭐냐면 독일은 우리나라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1.5명이 넘거든요. 출산율,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는 지금 0.72명이고 0.7명 밑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데 그래도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뭘 주냐면 뭐 부모에게도 약간 인센티브도 있지만 이 아이에게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18세까지 매달 250유로를 줘요. 매달. 우리나라 돈은 3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독일뿐만 아니라 스웨덴도 줘요. 캐나다도 줘요. 이렇게 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줘요. 그 성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취업이 안 되면 취업 될 때까지 계속 줘요. 거기서 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 받으면 계속 그 기간 25세 될 때까지 계속 줘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대학 가면 독일 같은 경우 완전히 무상 교육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얘가 정부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지원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미래 우리 먹거리에 대한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금도 내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결국은 국민연금도 대주고 의료보험도 대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분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써야 되는 단발성 그냥 뭐 그것도 지방 자치 간에 뭐 경쟁적으로 조금 줬다 말았다. 도대체 앞으로 1, 2년, 뭐 2, 3년, 5년, 6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이 낳겠습니까? 못 낳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된다. 또 일과 양립도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래서 저출산 문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